우리의 세계사 하면은 역사적 사건의 나열로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사의 완성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문학이나 예술, 과학 같은 것에는 그 시대의 고민이 묻어 있는데요. 이런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한 시대를 제대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역사가 빠진 세계사는 반쪽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TV평생대학 지난 시간에 역사의 흐름을 정리해 주셨던 역사저술가 남경태 선생 모시고 생각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류가 남긴 생각의 역사, 생각의 발자취를 쫓아가 보다 보면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나침반이 되어줄 만한 사항들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역사저술가 남경태 선생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계사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정리해봤는데 예. 오늘은 뭐 역사의 생각의 역사를 정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생각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철학의 역사라고 생각해도 될런지요? 일단 철학이 대표적인 생각 중에 하나고요. 예. 근데 과거의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일종의 다른 학문들 위에 있는 메타 학문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역사는 철학의 역사인데 철학이라는 자체가 또 고대에 있었다가 중세엔 신학에 종속되었다 그런 굴절을 거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생각을 완전히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장르가 철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다 근대에 오면은 철학에서 과학이나 다른 그 인접 학문들이 지금의 오늘날의 학문들이 분화되어 나오니까 근대 이전까지는 철학 자체가 곧 생각이다. 이렇게 거의 등치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따라가 보다 보면은 인류에 풀리지 않는 숙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들, 앞으로 이뤄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 철학을 역사, 이 시대별로 정리를 해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를 했듯이 네. 이제 철학, 그 생각의 역사, 철학의 역사를 쭉 시대별로 정리를 해보는데 이제 지난 역사 시간하고 똑같이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이 뭐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 혹은 뭐 아주 아는 척하고 싶다. 뭐 그것도 중요한 예. 공부의 동기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긴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걸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로 가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만 말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도 오늘날 세계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사고도 있고, 과학적인 사고도 있고, 정치적인 사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지적 배경, 그리고 어떤 생각의 역사,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오늘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남경태의 생각의 역사, 오늘 이 시간은 철학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철학의 탄생, 고대와 중세,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함께 해보시죠. 예. 자, 뭐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시작된 것부터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건 반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어느 나라가 전쟁을 했고 조약을 맺었고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뭔가 발명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역사지요. 근데 사실은 이런 역사, 뭐 십자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교회의 권위가 추락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알려진 보통 역사입니다. 근데 동시에 생각의 역사가 병행하고 흐르고 있어요. 병행합니다. 생각의 역사가 병행을 하고 생각의 역사도 다른 생각을 또 낳습니다. 역사적 현실은 또 다른 역사를 낳고요. 그래서 뭐 영어를 쓰자면 요거는 뭐 코히어런스, 일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각 다음에 어떤 생각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 칸트가 있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헤겔 철학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겁니다. 시대 순으로 칸트가 헤겔보다 앞서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이 없으면 중세 신학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보통 역사라고 배우고 이거는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아직도 그런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아마 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배우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제가 칸트를 말했습니다만 칸트 찾아보니 독일의 철학자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칸트가 살았던 세기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럼 현실의 역사에서 독일이라는 나라 없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현실의 역사하고 이걸 따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이에는 아까 제가 이걸 코히어런스, 일관성, 뭐 영어를 쓸 필요가 없겠네요. 일관성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상당성, 대응성을 가집니다. 생각은 역사를 설명하고 또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적인 사건의 결과로 하나의 생각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좁은 의미의 역사라면 크게 보면 이것 자체를 합친 것이 큰 의미의 역사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생각의 역사와 현실의 역사를 합쳐서 하나의 큰 역사가 된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좁은 의미의 역사, 현실의 역사, 사건의 역사 이런 것과 거의 동시에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다못해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것도 생각 아닙니까? 그죠? 항상 견해를 구성을 하고 우리는 운동을 하고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의 역사와 생각의 역사는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철학이나 이런 것도 현실의 역사가 시작될 무렵에 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현실의 역사를 설명을 드릴 때, 지난번에 이제 3회에 걸쳐 설명을 드릴 때,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라고 나눴습니다. 세계 인류 문명을 4대 문명이라고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유럽 문명의 고향 같은 서양 문명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 발생해서 계속 커진 동양 문명이 있다. 근데 사고, 철학도 똑같습니다. 동양에서 발생한 것과 서양에서 발생한 것이 있고 거의 어떻게 보면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역사가 옛날에 많이 달랐고 지금 하나로 융합이 되어서 글로벌 역사를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철학의 역사도 동서양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 우리 여러분들 이집트 아시죠? 네.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파라오는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무덤이 이제 피라미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조상신을 모셨어요. 조상의 숭배